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한 제복 영웅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미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웅과 유가족들을 국가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인 오늘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졌고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늘까지 폭설이 이어집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의대생의 3%를 연구와 임상치료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2022 주거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년 4개월로 2021년 대비 3개월 감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서 용산 대통령실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요. 다름 아닌 순직한 제복 영웅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 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영웅과 그 가족들을 국가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먼저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자녀,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미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제 말보다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줄까? 이미 다 정했죠? 그래, 내가 선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물을 내가 꼭 드릴 것이고. 정부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을 통해 순직한 제복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웅과 그 가족들을 국가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의대생의 3%를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까지 향상시키며 11만 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연구를 하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박사 과정까지로 한정됐던 정부 지원 대상을 박사 과정 이후로도 확대하여 전 주기 자원을 실시하겠습니다. 5년 후 의대 졸업생의 3% 이상 의사과학자 배출을 목표로 해외 우수대학 공동연구 활성화, 의사과학자 병원 의무 고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혁신적인 R&D 추진에도 나섭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최대 2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난치병, 백신 개발 등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도 철폐합니다.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후평가 제도 등 7가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최근에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으로 해열제와 항생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약제 가격을 올려서 필수 의약품의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둘째 주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61.3명.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도 유아와 학령기 아동에게서 유행세를 보였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입원 환자 수도 한 달 새 약 2배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열제와 소아항생제 수요량이 급증했고 공급량은 부족해졌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아 독감이 돌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항생제들이 품귀 현상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실업제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일어났고요. 이에 내년부터 해열제 2개 품목, 소아항생제 2개 품목 약값이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해열제 세토펜 현타액은 500ml 한 병에 8,5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릅니다. 소아항생제 디토렌세립은 50g 한 통에 32,350원에서 34,200원으로 오릅니다. 이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처방량에 따라 지불액은 달라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2,900만 원인 투약 비용을 내년부터 146만 원까지 줄입니다.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760만 원인 투약 비용을 76만 원으로 줄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 집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에 9명은 내 집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0에서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칠 때 고스란히 다 모아도 15년 이상? 20년 정도는 모아야지 살 것 같은데요. 15년에서 20년 정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지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집값 중위 가격이 나누면 대충 그 정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으로 2021년 대비 3개월 감소했습니다. 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에 나타낸 PIR은 전국 6.3배, 수도권은 9.3배, 서울은 15.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을 쓰지 않고 모두 집값으로만 모은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전국 기준 6년 3개월, 수도권 9년 3개월, 서울 15년 2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인 RIR은 전국 기준 1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9%가 임차 가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75%가 자가에 거주 중이었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82.5%가 임차 가구에 살고 있었고 자가 거주 비율은 13.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8%는 정부가 지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일반 가구의 2배를 넘는 수준이어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소득이 적다 보니까 좋은 곳에서 살기가 좀 벅찬 것 같아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전체 가구 가운데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9.6%로 나타나 전년 88.8%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크죠. 네.
저희 또래들이면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3%였고 자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는 57.5%로 나타났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가 내년에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살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인 늘봄 학교.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가 올해 전국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돌봄 대기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10,000명이 넘었던 돌봄 교실 대기 수요는 지난 9월 1,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늘봄 학교가 운영되면서 돌봄 교실 이용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늘봄 학교 본격 도입을 앞두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늘봄 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 교육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우리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학부모 수요가 높은 스포츠, 문화예술, 코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돌봄 대기 인원도 큰 폭으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와 교원, 돌봄 전담사들이 참석해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강사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 현재 돌봄 전담사를 두고 있지만 행정관리는 일선 교사에게 맡겨져 있는 만큼 교사들이 수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기존 학교의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 어떤 부분들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희 기자, 쟁점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예산이었는데 최종적으로 6천억 원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간 과학계의 우려가 컸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대부분 증가분은 학생을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 학생 연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연구를 뒷받침할 첨단 연구 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고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제 연구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공계 인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상이 되었다라고 방향성이 정해진 부분은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비 개발이나 아니면 차세대 연구 관련된 부분에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개발 부문에서 예산 삭감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액된 6천억 원으로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생과 국민 안전 예산도 알아볼까요? 착한 가격업소 지원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착한 가격업소 어떤 곳인가요? 네, 착한 가격업소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곳을 말합니다.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30억 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와 붕괴 등 피해를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안전사고 감소에도 힘씁니다.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가 인건비 126억 원을 지원해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네, 이번엔 주거 측면 한번 살펴보죠. 올해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좀 화두가 됐죠.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좀 담겨 있나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도 신규 추진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실시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세 20만 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요.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됩니다. 자, 그 밖에 내년 예산안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간추려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범위가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으로 쓰는 겁니다. 국방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보람의 전투기 최초 양산 등 전력 증강 사업에 적기 착수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개선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네, 정부는 다음 주 26일 국무회의에 예산 공고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 등을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데요.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나라 살림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 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인 오늘 전국적으로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눈이 더 내릴 전망인 가운데 강력한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밀려오면서 사흘째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7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1.5도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5.4도를 기록했으며 칼바람이 전국을 강타하는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전주와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1에서 2cm의 굵은 눈발이 쏟아지며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국내선 도착 항공기 39편과 출발 38편 등 총 77편이 결항됐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눈이 내린 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제설 작업을 마치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호남 서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3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23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25일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맘때 비닐하우스촌 같은 주거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장판 하나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1:1 보호 활동과 안전 점검 등 한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꿀벌마을. 벌집처럼 생긴 검정 가림막을 두른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산다 해서 꿀벌마을이라 불립니다. 약 400가구, 7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이다 보니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시설이 없는 상황. 주민들은 한파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집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임에도 바깥 온도와 별 차이 없이 느껴지고 입김이 날 정도로 상당히 춥습니다. 보일러가 없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연탄난로를 실내에 들이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주민은 전기장판에만 의존해 한겨울을 납니다. 옷 같은 거 많이 껴입고 자고 집에가 별로 안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 밖에가 더 나으니까 내 집보다는. 며칠 동안 이어진 한파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꿀벌마을을 찾아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꿀벌마을 주민과 같은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장비를 지급해서 이러한 한파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공무원과 마을이장, 통장을 활용한 취약계층 1:1 보호 활동에 나섭니다. 또 숙박업소와 목욕탕, 도서관 등 생활 주변 시설을 활용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전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된 내년 3월까지 폭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특성에 맞춰 마을 내 소화기 설치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경남과 전남 등 남부권 고유의 매력을 살려 관광객을 사로잡는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남부권 5개 시도에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위 빼곡한 섬과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남해안의 매력으로 손꼽힙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펼쳐졌던 한산도 앞바다와 재승당 등 곳곳에는 고유의 이야기도 녹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하는 시대, 관광으로 방방곡곡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명소 100선, 로컬 100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해안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물론 이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되긴 하지만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경제도 좀 살리고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에는 10년간 3조 원이 투입됩니다. 5개 시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유성이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합니다. 각 권역에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는 여행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10년이란 계획이 돼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일을 착수하고 시작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 창원과 통영을 거점으로 하는 남동권은 해양 문화 휴양지대로 개발됩니다.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을 구현하고 문화 융합 상품을 고도화합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가 됩니다. 순천과 여수, 진주가 중심이 돼 뷰티, 스파 등 해양 치유관광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일과 관광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사업도 추진됩니다. 남서권은 남도 문화예술 관광지대로 조성됩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섬을 활용한 특화 관광과 야경과 음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증시는 오는 28일 문을 닫고 새해 1월 2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앞서 10대 남녀의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CCTV 2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자체가 인구 감소 대책을 세우면 중앙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을 10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8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튿날 한미일 군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서로 알리는 공유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사내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후 18개월인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일 첫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린 데 이어 2025년까지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제주 동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돌봄과 여가시설 등을 결합한 학교 복합시설이 확대됩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복합시설은 내년 4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3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26조 4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230만 명 수준인 이용자를 400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 7천억 원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증권 파생상품 시장은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새해 첫 거래일은 1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부 합동 종무식이 다음 주 열릴 전망입니다. 새해부터는 천만남 지원금 확대, 전국민 무료 정신건강검진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새해 계획 세우기 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 한 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해 상황과 정부 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를 이리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세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 사기 피해 사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번 이 안심 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허그 보증 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저리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에는 안심 전세 앱 기능이 강화됐는데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시행됐습니다.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손을 보탰는데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 사업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상 인정된 피해자는 1,256명.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선지원 후 구상을 놓고
국회에선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사당국의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과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2 3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고 3 배치2는 배치원 도산 안창호함의 후속으로 건조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 성능이 개선돼 표적 탐지와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찾는 2023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현대 코나 EV 등 전기차 6종과 그랜저 등 내연차 4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을 평가했는데요. 평가 결과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 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10개 평가 차종에 대한 세부 결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태안 마도해역은 예로부터 해난 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년부터 60여 년간 무려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2009년부터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선박 3척, 조선시대 선박 1척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만여 점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마도해역 수중 발굴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립공연장,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됩니다. 현재 장애예술인의 연간 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기 공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과 국공립미술관 등입니다. 문체부는 정기 공연 제도가 장애예술인이 예술을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외교, 안보, 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500자 이내 토론문, 5분 이내 토론 영상 등을 국민 토론 배틀 누리집에 접수하면 됩니다. 토론 주제는 국가 안보 전략, 가치 외교, 한미 안보 협력, 북한 인권 등 분야별로 주어지는데요. 예선은 내년 1월 8일부터, 본선은 1월 18일, 대망의 결선은 1월 26일에 열리고 각 주제별 우승자 4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국정원장상,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eep the gifts beneath the tree, give them to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은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밤까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깊게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를 지나며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보이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영하 7도로 시작해 최고 기온은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2도, 대전과 세종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15도, 강릉 영하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강릉 1도, 울진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는 6도입니다. 내일 동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서해 3m, 남해 3.5m, 동해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크리스마스인 월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